안녕하세요. 시장의 트렌드와 맥점을 읽어주는 남자 박찬홍입니다. 내일장 뭐사지 내일 시장을 위해서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죠. 네. 일단 금요일 날 시장은 2,500포인트를 간신히 지지하면서 마쳤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저번 주 금요일에서도 여전히 계속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수를 보시면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2480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2500포인트 요 라인 부분이 하단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밀리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2500포인트 간신히 코스피 지수 지지했고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미국의 은행권, 신용등급 강등 이슈,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은 연내 최고치 4.33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가 일단 파산 신청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구이 위안 중국의 1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보다 4배나 큰 이 비구이 위안이 지금 현재 디폴트 위기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18일 날 장 마치고 18일 오후에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금융감독 총국하고 그 다음에 증감회 연합으로 해서 실물경제 금융지원 및 금융 부동산 리스크 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도 이제 대비책을 이번 주부터는 계속 낼 겁니다. 일단은 18일 오후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금융감독 총국하고 금감회 우리나라 금융감독원하고 이런데 비슷한 데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한 거죠. 대책을 내세우려고. 그래서 아마 월요일부터는 이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중국의 경제대책 관련된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일단 21일 아침에 일단은 중국이 긴급 금리 인하 결정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일단은 주택 경기 침체하고 소비 약세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이벤트를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발표하겠죠. 대응책.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보냐면은 일단 코스피 지수 하단 부분 2480에서 2500포인트 하단 부분 지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엔비디아 실적 23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24일 날에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또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이번 주에 대한 이슈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잭슨홀 미팅 8월 24일 한국 금통위 8월 24일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대선 토론회 그리고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러면 이제 HBM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들 또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클로버 X 공개 그 다음에 이제 7월 관광 통계 그러니까 요 코드를 얼마나 들어왔는지 체크.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이벤트가 좀 많아요. 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먼저 있죠. 이 잭슨홀 미팅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잭슨홀 미팅 24일 날 있거든요. 근데 잭슨홀 미팅을 보시면 9월, 11월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에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 단서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잭슨홀 미팅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한국 금통위가 열립니다. 24일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1월부터 일단은 네 번째 연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했는데,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냐 아니면 동결로 또 가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선 토론회가 열려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죠. 공화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 이제 민주당 말고 미국의 공화당 야당의 대선 토론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HBM 관련주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엔비디아 향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 좀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ISC나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했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뭘 봐야 되냐? GPU 수요가 견조한지, GPU 수요가 견조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요만큼 있는데 이 기대치를 맞추는지, 기대치를 넘어서면은 엔비디아 주가 탄력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HBM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는 또 인쇄 회로 기판 쪽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자,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네이버 클로버X, 이번에 하이퍼 클로버X가 공개가 됩니다. 8월 24일 날. 챗 GPT 대비해서 한국어 합성량이 무려 6,500배. 네. 이 챗 GPT 대비 합승량, 학습을 얼만큼 많이 했냐, 그 데이터가량이 기존의 챗 GPT 대비 6,5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도 이 챗 GPT 관련된 투자,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약 1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AI 관련주들 계속 봐야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솔트룩스, 셀바스 AI, 알체라 이런 것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이버 주가도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네이버는 지금 현재 딱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1선을 조금 이탈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21선 부분 좀 지지했으면 더 빨리 급등 나왔을 것 같은데, 금요일 시장이 워낙 지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인 네이버가 좀 흔들렸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이렇게 21선 부근을 올라서면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는 21선 탈환을 하면서 추가 상승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7월 관광 통계가 이제 8월 30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 7월 달에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8월 단체 관광객 요커들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향 소비재 관련주인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 주가의 방향성이 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9일날 일단 18일이죠. 18일날 특징 종목과 특징 섹터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18일은 그냥 맥신 관련주의 날이었다. 네, 맥신 관련주들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잠깐만요. 잘 안 나오네. 잠깐만요. 일단 맥신이라는 게 이제 꿈의 신소재죠. 이 맥신이 대량 생산하기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길이 열리면서 맥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코닉 오토메이션 상한가 기록했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은 맥신 나노 기술로 세탁이 가능한 투명 플렉시블, 그러니까 휘는 OLED를 개발한 최경철 카이스트 교수가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코닉 오토메이션이 인물 관련주로 해가지고 맥신 개발을 한 교수가 이제 한마디로 사회이사로 등재된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신 관련된 고분자 나노 복합체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인테크는 맥신과 같은 나노 신소재를 연구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오플로우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맥신을 이용한 그 인공신장 분야에서 독점 활용권 권리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동인베스트도 맥신 제조에 필수적인 뭐 티타늄을 공급했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 18일 날은 맥신 관련주가 그냥 시장에 대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신소재 쪽인 맥신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맥신이 대량 생산해 가지고 실제 수혜를 입는다기보다는 그냥 테마주니까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용으로는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히토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또 이번에 한미일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죠. 이번에 그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서 협의체 구성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 다시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중 간에 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고, 대만 쪽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티플렉스 상한가, 유니온 머티리얼스 7%, 대원화선 7%, 동국 RNS 2%. 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 움직였고, 그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이 계속 되면서 뭐 제주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80만 명이 제주도 쪽으로 관광 올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 또 올랐어요. 코리아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 토니몰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내일장 관심주 한번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이 HBM3 장비, HBM3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HBM 관련주들, 장비주들도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고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18%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그 HBM 장비주들이 금요일 시장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합병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또 6%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잭슨홀 미팅 꼭 체크해야 돼요. 9월 11월 통화정책회의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통위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금리의 방향성, 동결이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냐, 요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공화당 대선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BM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 이슈들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은 엔비디아 관련주, 그 다음에 HBM 관련주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네이버 클로바 X 공개하면서 AI 관련주들 보셔야 돼요. 솔트룩스, 적어도 셀바스 AI는 같이 보셔야 되고요. 네이버 관련주인 알체라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월 30일 날 관광 7월 그 7월 달에 일단 관광 통계가 발표되는데 이때 이제 단체 관광객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목소리가 안 나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파마 리서치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 관련주들, 화장품. 자, 파마 리서치는 일단 그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네, 그 파마 리서치 기능성 화장품인데, 그리고 미용 성형 주사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 파마 리서치의 대표적인 기능성 화장품은 리쥬란이고요. 그리고 이 리쥬란이 또 피부에 주사를 하는 피부 주사, 즉 일명 물광 주사, 연어 주사, 샤넬 주사 등으로 불리는 이런 그 스킨 부스터를 파마 리서치가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피부 그 주사 같은 경우는 이 물광 피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물광 피부 주사.
네, 그래서 물광주사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많이 봤는데 뭐 화장품 얼굴 보면 이제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은 화장품들을 코스맥스나 한국 화장품 같은 OEM, ODM 그런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 있잖아요.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돌파한 다음에 요 눌림목 있잖아요. 네, 눌림목인데 21선 지지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게 변곡점이에요. 내일 만약에 21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파마리서치 좀 보실 필요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전 부분 요 부분 저항 부분을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는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긴 나왔는데 요 21선 요 부분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이 실리콘2도 내일 반등 자리에요. 내일 반등 자리. 네, 근데 내일 반등에서 실패하고 21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비중을 줄이시던지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라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좌측의 저항은 우측의 지지 라인이다. 그 라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했다가 조정이 나오는 첫 번째 21선 지지 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리콘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K-뷰티 화장품 글로벌 유통 플랫폼 업체인데 이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는 조선미녀, 헤이미쉬, 코스알엑스 이런 중저가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아는데 이제 이 내일장 뭐사지 이 방송은 매수 타점이나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내일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내일 기술적으로 딱 반등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저항, 2차 저항은 뭐 방송에서 또 내일 제가 와우넷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내일 2시에 해요. 네, 내일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이번 주 내내 보셔야 돼요. 네이버 아까 얘기했죠. 네이버 클로버 X, 하이퍼 클로버 X가 24일날 공개가 돼요. 챗 GPT 대비 한국어 학습 데이터량이 6,500배입니다. 그게 좀 이슈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이번에 그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좀 차트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제대로 올라가려고 했으면 21선을 저번 주에 지지해 줬어야 돼요. 근데 이탈했죠. 네, 이탈했습니다. 근데 이탈을 했지만 21선 요 올라오면은 한 번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요. 관심권에 넣어 두셔야죠. 그래서 21선 부분이면은 대충 22만원이거든요. 22만원 돌파 안착하는지 한번 보세요. 딱 요 라인입니다. 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오테크닉스랑 제우스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오테크닉스하고 제우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엔비디아 또 실적하고 또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 AI 반도체 이슈가 부각되고 우리나라는 이 GPU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HBM인데 HBM 투자 확대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HBM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HBM 장비 발주가 훗날 많이 되겠죠. 자, HBM 장비주 중에서 이 그 HBM을 여러 반도체를 이제 고다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데 그거를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미세하게 구멍을 뚫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장비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HBM 수혜도 있고 그루빙 장비. 그러니까 이제 그루빙 장비는 웨이퍼 절단에 쓰이는 기계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도가 높아요. 이오테크닉스가.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가 많아지면은 이오테크닉스 실적이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스 다이싱 장비는 시양산, 그러니까 양산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일단 10월 달에 양산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4분기에 수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고점 돌파 직전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17만 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 고점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17만 원 돌파 여부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인데요. 그 다음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HBM에서 쓰이는 TSV 세정 장비. 그러니까 이제 자, 그 붙이는 본더 장비는, 본딩 장비는 저쪽 그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이미 고점 돌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내일 돌파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제우스는 세정 장비이다 보니까 독보적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예를 들어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을 붙이고 구멍 뚫고 그거 구멍 뚫은 데서 분진이 발생하면 세정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세정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제우스가. 그런데 이 그 경쟁 업체가 많다는 거죠. 네,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처럼 경쟁 업체가 없고 거의 독보적이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 이오테크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좋은 거죠, 주가가. 근데 이제 제우스도 세정 장비 부분, TSV 세정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이 제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주가가 막 만족스럽지 않게 막 그렇게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런 수준은 아닌데, 저는 이제 눌림목 공략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눌림목 부분에서 지금 이 하단 부분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은 요 정도인데, 43,000원 안착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뭐 5만 원까지도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ISC예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을 23일 날 발표해요. 현지 시간 23일이면 우리나라는 24일인데 그 전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ISC가 엔비디아 관련주인데 양산용 테스트 소켓을 공급을 해요. GPU향, GPU향 그 양산용 테스트 소켓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불량 여부를 판별을 해요. 그래서 이 뭐 엔비디아 관련주도 되지만은 AMD에 또 납품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IS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또 포함이 됐어요. 엔비디아 관련주 또 뭐죠? 이수페타시스. 얘도 엔비디아 관련주고요. 근데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그래도 견주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1만 원을 안착을 하게 되면은 고점을 돌파하려고 또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11만 원 안착 여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시장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많이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는 좀 희망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와운의 유튜브가 있어요. 요게 보시면은 와운의 유튜브가 있어요. 내일 이 와운의 유튜브로 오세요. 2시에. 여기에서 오후 2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오늘장 모아지가 있고 내일 오늘장 승부주가 있는데, 오늘장
승부주 2시에 제가 맡아서 방송을 합니다. 2시에. 네, 그래서 내일은 이쪽 와우넷으로 오세요. 보시면은 예,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은 그죠? 네, 저 있잖아요. 그죠? 네, 저 있는데 2시입니다. 내일. 월화는 오후 2시. 네, 오후 2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제 거 채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제가 저장을 해놓으니까요. 내일장 모사지 그리고 마지막 승부주에다가 또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내일 방송할 거 네,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시장 반등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